안녕 노랑이 친구들 옐롱이에요. 오늘은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간지러워. 정신 차려! 다시! 가장 처음으로 했던 성형수술이 수술방으로 실장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갑자기 그 실장님이 내 얼굴을 가리는 거야. 사투리 미쳤어요. 근데 진짜 완전 개깜놀? 이 영상은 절대로 성형을 조장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노랑이 친구들 옐롱이에요. 오늘은 진짜 평소에 언니한테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던 성형에 관한 콘텐츠를 찍어볼게요. 물론 자연미인이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을 이렇게 받는 거지? 하지만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직업이 모델이다 보니까 외모를 가꾸면 가꿀수록 자기 관리를 하면 할수록 몸값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성형 및 시술 쪽에 관심이 정말 많고 경험도 많아요. 이 영상은 절대로 성형을 조장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굳이 성형을 꼭 하고 싶다라는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노랑이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었어요. 지극히 제 경험담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성형미인 되는 법입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또 악플에 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악플이 더 슬프다. 좀 영상의 내용을 더 탄탄하게 해가지고 다시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 우리 노랑이들에게 좋은 병원 고르는 기준, 나에게 맞는 병원 고르는 기준, 언니의 직접 간접 경험을 토대로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봐주기. 첫 번째, 원하는 부위 선정. 물론 성형수술을 고민할 때 원하는 부위를 당연히 선정을 하겠지만 눈도 하고 싶고 코도 하고 싶고 턱도 해야 되나? 뭘 먼저 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꼭 알아둬야 돼. 한 번 건드리면 이 성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를 주위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성형수술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병원 고르는 방법. 절대로 포털 사이트에서 찾지 마세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성형 커뮤니티 그리고 앱, 어플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당장 앱을 깔고 내가 수술하고 싶은 부위에 어떤 병원들을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지 둘러보세요. 근데 둘러보란다고 진짜 이렇게 둘러만 보지 말고 사람들이 병원을 추천하는 이유와 그 결과물, 리얼 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주변에서 이제 성형 꿈나무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걸 물어볼 때 이제 그 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수술 전하고 수술 직후 며칠 뒤 이렇게 굉장히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 수술 후기를 찾아볼 때 꼭 염두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수술하기 전에 코가 매부리코야. 그러면 매부리코인 사람들이 수술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찾아보고 어느 병원에서 했는가, 어떤 원장님한테 했는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체킹하면서 둘러봐야 돼요. 포털 사이트에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광고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걸러내냐? 진짜 이건 핵 꿀팁이야. 게시글 중에 막 이렇게 후기들이 댓글에 달려있잖아요. 그 아이디를 구글에 검색해봐요. 한 50개 아이디를 구글링 해보면 대충 이 글이 가짠지 진짠지 추려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광고인지 찐퉁인지 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비교를 하면서 병원을 5개에서 3개로 추려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광고나 이벤트를 많이 하지 않고 원장님 수술 경력이 오래된 분 위주로 고르세요. 언니 이 원장님이 수술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글링하면 다 나와. 그 원장님 이름 치잖아? 그럼 다 나온다고. 그 정도의 손 발품이라도 팔아야지, 맞지? 또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수술하고자 하는 병원을 먼저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수술 받고 싶은 원장님을 고르는 거예요. 제가 왜 원장님을 보고 가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의사쌤도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만의 손기술,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A 원장님은 약간 이 코끝에 떨어지는 이 느낌을 잘 살리신다. B 원장님은 이렇게 딱 높게 잘 세우신다. C 원장님은 콧대가 휘지 않게 정말 좌우 대칭을 쫙 잘 맞추신다. 그런 부분을 잘 공부하고 서치해서 원장님을 보고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상담 가서 꼭 해야 할 일. 자, 우선 3개의 병원에 상담을 하러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상담 예약한 병원 사이트에 무조건 회원가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사이트를 샅샅이 뒤져보세요. 리얼 후기, 사진 후기 보는 건 정말 기본이고 마취과 원장님이 상주에 계신다든지 아니면 수술 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준다든지 아무래도 앱보다는 더 자세한 후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상담 가서 원장님을 만날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연예인이나 얼짱 사진 들고 가지 마세요. 그 사이트에서 그 원장님이 수술하신 모양들 중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뽑아가세요. 그래야 더 현실성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핸드폰으로 캡처하지 말고 프린터로 손수 뽑아가는 걸 더 추천드려요. 정성이 갸륵하잖아. 정성에 원장님의 마음도 느꼈지?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고 진정성 있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사진 프린트해 갈 때는 여러 각도로 프린트해 가는 게 좋아요. 정면 45도, 90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원장님이랑 상담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지금껏 열심히 공부하고 서치해보고 내가 찾아간 것들을 토대로만 얘기를 하면 돼요. 원장님과 토론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기준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되 안전, 의료적인 부분은 원장님의 말을 최대한 들으셔야 돼요. 모양이나 미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안전, 의료적인 부분에서는 원장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둘이 서로 절충을 해야 한다. 내가 예전에 이런 방법을 어떤 노랑이한테 알려줬다? 언니가 말한 대로 저 막 이것저것 다 찾아가가지고 원장님 엄청 괴롭혔는데 저 진짜 진상 환자 된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저 그냥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도 있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제가 성형외과를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는 병원에서 그 원장님이 하루에 몇 명을 수술하시는지도 물어봤어요. 저는 무조건 하루에 수술을 3명 이상 하지 않는 곳으로 선택을 했어요. 무조건 아침 첫 번째 수술로 잡아요. 원장님의 정신이 가장 맑을 때, 가장 깨어있을 때, 절대로 점심 먹고 그 다음 오후 수술 있죠. 약간 충곤증이 있을 그런 시간대는 수술을 피해주세요. 진짜 이거 중요해. 섀도우 닥터 주의하기. 정말로 여러 명을 이렇게 눕혀놓고 왔다 갔다 수술하는 진짜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려면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방이 철저하게 1인실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진짜 내가 이거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거다. 보통 성형외과에서는 수술방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수술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다 씻고 대기를 하잖아요. 수술방으로 실장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현정님 들어가실게요 이러면서 같이 가는데 수술방 문이 이렇게 딱 열렸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실장님이 그 수술 차트 있잖아요. 그걸로 내 얼굴을 가리는 거야. 안 보이니까 내가 걸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당연히 이 차트를 밀쳤어요. 근데 진짜 완전 개깜놀? 그 수술방은 1인실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렇게 넓은 공간에 갑자기 흥분해서 말이 안 나. 이렇게 전쟁 드라마 보면은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병상에 막 이렇게 다 누워있잖아요. 약간 그런 광경처럼 이렇게 넓고 길쭉한 큰 방에 침대가 여러 개 이렇게 놓여있는 거야. 칸막이를 커튼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의사 선생님이 이분 치료했다, 저분 치료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 광경인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잠깐만 있거든요. 진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지금 소름이 돋아서 털이 섰는데 심지어 내가 이렇게 밀쳐가지고 가고 있는데 수술하고 있는 장면 있죠? 그 실루엣이 보이는 거야. 진짜 수술하기 바로 전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막 심장이 쿵쿵쿵 뛰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컬처 쇼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안 됐죠. 진짜 악몽이라고. 수술 비용. 보통 수술 비용은 당연히 부위마다 다르겠지만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예산을 책정하고 움직여야 돼요. 돈 때문에 너무 싸게 해서 혹시나 부작용을 갖게 되거나 재수술을 하게 된다면
멀리 봤을 때는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죠. 그렇다고 또 무조건 비싼 수술비를 받는 원장님이 잘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성형수술을 하게 된 건 19살에서 20살,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방학 때였어요. 가장 처음으로 했던 성형수술이 쌍꺼풀 매몰, 콧대 필러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무런 정보도 없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쌍꺼풀 수술만 하면 눈이 커지고 예뻐지는 줄 알았던 거야. 엄마가 선택해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냥 건너 지인 소개다 싶고 솔직히 수술 비용 깎아주고 뭐 싸다 그러면은 아 여기 강남이래 여기 압구정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엄마 손에 붙들려 갔다고 망했다고. 결국 1년도 안 돼서 그 쌍꺼풀이 다 풀렸고 콧대 필러도 진짜 뭉쳐가지고 울룩불룩해져서 나중에 그거 녹이고 막 긁어내느라고 재수술하느라고 돈이 더 들었네요. 그러니까 재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비용을 아꼈던 게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경험한 일이. 저렴이 버전 여러 번 합친 비용이랑 고렴이 버전 한 번이랑 또이또이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전자가 더 돈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원래 하고 싶었던 곳에서 수술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좋은 병원 고르는 방법 중에는 또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상담실장님. 실장님이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면 그것 또한 인정.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 친구 중에도 성형외과 실장님을 하는 친구가 2명이나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 부작용에 관한 컴플레인의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데 상담 실장님이 그 병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느냐 이런 것도 좀 체크해요. 너무 깐깐징어인가? 그리고 상담 실장님이랑 상담을 할 때 자꾸 이것저것 뜯어내려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 병원은 탈락이야. 그러니까 실력 있는 병원들은 굉장히 도도하거든요. 너 아니어도 한도 많아. 다소 기분이 나쁘더라도 욱하지 말고 미래에 예뻐진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상담 실장님한테 막 애교를 부리세요. 민망.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특히나 이 수술 비용은 상담 실장님이랑 쇼부를 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실장님을 애교로 막 구워 삶아야 돼. 그리고 요즘은 수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수술하고 나서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 후에 붓기 레이저나 붓기 주사 하나씩 더 맞을 수 있게 서비스로 할 수 있지, 노랑이들?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부작용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한 수술에 대한 부작용은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지 혹시나 내가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에 더욱 현명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작용 생기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너무 우울하고 암울하겠지. 정말 우울증 걸릴 정도로.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나를 망치지 말고 최대한 지금 이 부작용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빨리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할 수술이라면 좀 더 어린 나이에 빨리 하는 게 더 좋아요. 젊을 때 회복력이 더 좋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수술은 꼭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미성년자는 비추예요. 20살이 지나고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에 병원을 고를 수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성형에 관심 있는 노랑이들 언니 영상 잘 봤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인이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상담 실장님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발품 파세요. 알았죠?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뿅!